한국인은 왜 이렇게 교육에 진심이 됐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오랫동안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부모와 학생 모두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교육열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달라졌고, 농촌과 도시, 육체 노동과 사무직, 불안정한 일자리와 안정된 직업 사이의 거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학교 성적과 입시 결과는 더 나은 삶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교적 분명한 기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한 학생의 일이면서 동시에 한 가족의 일이 됐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부모는 학비와 교재비, 학원비와 통학 시간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식탁은 공부방이 됐고 방과 후의 교실은 다시 학원가와 독서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풍경은 어느 순간 한국 도시에 익숙한 밤이 됐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교육이 왜 사다리처럼 받아들여졌는가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업, 더 넓은 선택지, 더 안전한 생활을 원했던 마음이 교육에 모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때로 그 아이 한 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기대가 그 말 안에 담겼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보다 덜 고생하길 바랐고, 아이는 그 기대를 자신의 책임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는 학생만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비추는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믿음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도시가 커지고 산업이 바뀌고 직업의 종류가 달라지는 동안 사람들은 어떤 길이 더 안정적인지 계속 살폈습니다. 그때 학교와 시험은 비교적 분명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문제를 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시험이 공정해 보인다고 해서 준비 조건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방과 충분한 교재, 학원과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준비하고, 누군가는 더 적은 시간과 자원 속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회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격차의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가족은 교육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길은 더 불확실해 보였고, 공부는 적어도 노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중심 선발은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은 한 번의 결과로 사람을 나누는 강한 장치입니다. 시험을 통해 학교가 정해지고 학교를 통해 기회가 달라진다고 느껴질수록 시험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 장의 답안지가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사람을 고르는 방식이 시험에 기대기 시작하면 학생과 가족은 그 시험을 피하기 어려운 관문처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입시 문화가 강해진 배경에는 바로 이 관문 의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하려 했고, 부모는 그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한지,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더 하는지, 어느 과목이 약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공간이었지만, 경쟁이 촘촘해질수록 학원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장치가 됐습니다. 학생은 교실에서 학원으로 이동했고, 부모는 집과 학원가 사이를 오가며 하루의 시간을 다시 짰습니다. 학원가의 불빛은 그래서 열정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불안이 만들어낸 생활 리듬이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도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전후로 다시 수업이 이어지고, 밤이 되면 독서실이나 집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밤 풍경 안에 학생들의 이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육을 단순히 과잉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더 해주는 편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사랑에서 출발했지만 그 사랑이 경쟁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부담이 됩니다. 학생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공부는 때로 자기 꿈을 향한 길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는 일이 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안도하고 성적이 낮으면 실망이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가 아직 성장하는 중이라는 사실보다 다음 시험과 다음 결과가 먼저 보이기 쉽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양면성을 갖습니다. 한쪽에는 자녀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가족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같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육이 사다리라면 사다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은 주거와 도시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 학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생활권은 가족의 주거 선택과 연결됐습니다. 아이의 학교와 학원 동선이 하루의 중심이 되면서 교육은 집 밖의 도시 구조까지 바꾸는 기준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학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버스 노선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하루 안에서 하나의 동선으로 묶였습니다. 아침에는 학교로 가고, 오후에는 학원으로 가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그 동선을 지원하고, 가족의 생활 시간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표를 조정하고 정보를 찾고 비용을 감당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과목을 보충해야 하는지, 어느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교육 정보는 가족의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내가 모르는 준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선택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교육열은 그래서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정보와 불안이 결합한 생활 방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중시한 문화는 문해력과 학습 능력, 사회적 상승에 대한 의지를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통해 실제로 삶의 기회를 넓혔고 사회 전체도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장 속에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느 순간 너무 좁은 기준으로 사람을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시험 점수로만 이해되고 좋은 미래가 몇 개의 길로만 상상될 때 교육은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끝없는 선발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만이 아닙니다. 배우는 이유를 이해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이 아니라 각자 다른 속도와 관심을 가진 아이도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모든 책임을 가족 안에서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와 정보, 돌봄과 진로 선택이 모두 가족의 경쟁력으로만 남으면 교육은 다시 격차를 키우는 장치가 됩니다. 교육이 사다리가 되려면 사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교육에 진심이 된 이유는 결국 단순합니다. 교육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가장 믿을 만한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아지면 교육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교육열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교육에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됐는지, 그 기대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한 세대의 욕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 안정된 직업을 원했던 마음,
자녀에게 더 나은 출발선을 주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시험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오랫동안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이 누군가를 줄 세우는 도구로만 남지 않고 각자의 삶을 넓히는 힘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열의 이유뿐 아니라 그 이후의 방향까지 물어야 합니다. 교육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만 그 약속이 아이와 가족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이 미래를 여는 힘이라면 그 미래는 한 줄로만 서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날의 기록은 오늘 한국의 교육열을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온 긴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길과 그 희망이 부담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열은 세 가지 감정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경쟁을 만나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부를 잘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늘 한 문제를 더 풀고 한 과목을 더 보충하고 한 번 더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기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교육은 삶을 바꾸는 통로였습니다.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에서 누군가 공부를 통해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흔한 사회적 기억이 됐습니다. 그 기억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됐습니다. 너는 공부해서 더 나은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이전 세대가 경험한 가능성의 언어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주변과 비교됩니다. 같은 반 친구, 같은 동네 아이, 같은 학년의 성적과 진학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누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누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정보가 빠르게 도는지에 따라 가족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 비교가 강해질수록 교육은 개인의 속도보다 집단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교육은 생활 전체를 조직합니다. 잠자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주말 일정, 방학 계획까지 공부 중심으로 다시 짜입니다. 가족 여행은 시험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이사는 학교와 학원 접근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교육은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집, 거리, 도시,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 안에서도 학생은 단순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은 자기 나름의 꿈과 속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는 문제를 푸는데 강하고, 어떤 아이는 손으로 만들고 말하고 돌보는데 강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 좁은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면 다양한 재능은 쉽게 뒤로 밀립니다. 교육열의 다음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의 방향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교육이 정말 기회가 되려면 학교 안의 배움도 달라져야 하고 학교 밖의 부담도 줄어야 합니다. 누구나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시험 결과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재능도 인정받고 가족의 경제력 차이가 아이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 기억에서 출발했지만 오늘의 불안 속에서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이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고 학생은 여전히 그 기대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마음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아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교육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이유입니다. 밤늦게 켜진 학원가의 불빛, 식탁 위의 문제집,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표정,
독서실 책상에 엎드린 학생의 어깨에는 모두 같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교육이라고 답해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답을 더 넓히는 일입니다. 교육이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삶을 넓히는 과정이 되도록,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기회 중 하나가 되도록, 가족의 사랑이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록은 이 교육열을 비난하지도 미화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 마음이 어떤 도시와 가족의 풍경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차분히 기록하겠습니다.